자, 15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15번 문제는 관현도에 3번 정도 출제가 됐고 또 공사기사의 실기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수험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수치가 바뀌어 나오고 약간의 변형을 줬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까지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계통의 고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보시면 변류기를 영상 접속시켰다. 이 말은 ZCT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보시면 66kV입니다. 그래서 영상 접촉시켰고 잔류회로에 DG 지락 계정기를 삽입했습니다. 지락 계정기. 중성점에 300ohm의 중성점 접지 저항을 연결하고 1차는 델타 결선이고 2차는 Y 결선입니다. A부와 B부와 C부와에는 각각 300대 5, 300대 5, 300대 5의 CT를 연결했는데 지금 A상이 지락이 생겼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A상이 고장상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아마 지문이 단락 계정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단락 계정기에 흐르는 전류. 우리 지락 전류 IG는 R분의 루트 3분의 V입니다. 그래서 R 값이 300ohm이고 루트 3분의 용량이 2만 킬로입니다. 10의 3성 해서 이 값이 여기에 흐릅니다. 다음 이제 A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A상은 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류와 전부화 전류가 같이 흐릅니다. 그 전부화 전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입니다. P가 2만 킬로가 들어가고 66kV의 전격 전압이 들어가고 지상력률 0.8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요 전류와 요 전류는 서로 방향성이 다릅니다. 얘는 지락 계정기로 영상 전류로서 실수 전류만 흐릅니다. 요 전류는 0.8과 마이너스 J0.6인 유효 전류와 무효 전류가 흐르게.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단락 계정기에 흐르는 전류와 전부화 전류 플러스 지락 전류 두 개가 흐르는데 전부화 전류는 유효 전류와 무효 전류가 있고 지락 전류는 실수 전류, 유효 전류만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는 요령이 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B상과 C상은 간단하죠. 고장나지 않는 상입니다. A상만 완전 지락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 간단하게 아까 요 전류 자체만 흘러갑니다. 자, 15번 문제의 대략 풀이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한 상세 풀이도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개요에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문제 1번이 지락계정기 DG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풀면 DG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루트 3분의 V입니다. 고로 R 300오 루트 3분의 전압 66,000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127.02A가 나옵니다. 127.02A가 DG에 흐르는 전류를 찾으려면
127.02A가 300대 5의 CT를 통과하게 됩니다. 300분의 5의 CT를 통과하여 2.12A의 전류가 흐른다. 요 윗난과 밑난이 같이 공존해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실제로 IG 지락전류는 이런 127.02A입니다만 단락 계정기에 지시되는 값은 300대 5의 CT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2.12A의 전류가 흐릅니다. 15번의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A상에 흐르는 전류. 아까 개요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A상이 완전 지락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A상에는 전부하 전류와 단락 계정기에 흘렀던 영상 전류가 같이 흘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부하 전류는 루트 3에 66 곱하기 0.8 역률의 P 2만 킬로입니다. 여기에 요요 전류와 치상 역률이니까 마이너스 0.6. 얘가 치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0.6. 우리 모든 부하는 치상 부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유효분과 무효분을 계산할 때 허수부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하전류 I는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기본식에서 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4인 세타의 식으로 계산이 돼서 유효전류와 무효전류를 계산해라. 그래서 그 식에 의거하여 V가 66kV, 역률이 0.8, 용량이 2만 kg, 0.8 마이너스 0.6 플러스 요 전류만 흐르는 게 아니죠. 무슨 전류? 영상 전류. 아까 계산했는 300분의 루트 3의 66,000. 이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전류를 계산하면 요게 실수부가 나오고 이거하고 이걸 같이 더한 실수부입니다. 이렇게 더한 실수부가 나오고 얘가 허수부입니다. 그래서 계산값은 루트 실수부의 자성 플러스 허수부의 자성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안 작성이 중요하니까 이 식을 다 적고 이꼴 이거 제곱분의 이거 제곱한 값인 329.24A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329.24A 요 실수부의 제곱 요 허수부의 제곱. 아까 전부하 전류의 실수부와 전부하 전류의 허수부를 나눴고 영상 전류와 전부하 전류 실수부를 더한 값이 전체 실수부고 그 다음 허수부를 해서 결과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 이 값이 329.24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정기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은 방법으로 329.24 곱하기 300대 5의 CT를 통과해서 흐르는 전류의 값이 정확하게 5.49A의 값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2번 A상에 흐르는 전류는 5.49A다. 산식에는 반드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곱해주고 그 값이 329.2인데 요거에 그냥 계산해서 329.24로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329.24A 곱하기 300대 5의 CT를 통과하여 계정기 A의 지식값은 5.49A입니다.
자, 15번 문제의 세 번째입니다. B상에 흐르는 전류. B상과 C상은 건전상입니다. 아까 2번에서 A상은 전보화 전류와 영상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B상과 C상은 아까 설명했는 대로 전보화 전류만 흐르게 됩니다. 전보화 전류. 그래서 그 전보화 전류가 바로 루트 3에 66에 0.8 2만 0.8 마이너스 0.6 이거 계산한 값이 루트 앞에 그 제곱 뒤에 그 제곱 생략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요 값이 218.06A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B상과 C상에 흐르는 전류는 218.06에 곱하기 300대 5의 전류를 통과하여 3.64A다.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단락 계정계에 흐르는 전류는 300불에 루트 3분의 6만 6천 이걸 계산한 127점 얼마가 나왔습니다. 이게 127점 얼마가 300대 5의 CT를 통과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상이 완전 지각됐으니까 A상에는 1번에서 구했는 영상 전류와 루트 3 곱하기 66 곱하기 0.8에 2만에 이걸 바로 더하면 계산의 답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1번이 영상 전류고 요 전류는 0.8과 마이너스의 0.6인 유효분과 무효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한 값이 329.24니까 300대 5의 CT를 통과해서 5.49A입니다. 마지막 지문에 B상에 흐르는 전류를 물었습니다. B상과 C상은 건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보화 전류만 흐르게 됩니다. 이게 218.06이 나왔고 그거에 300대 5의 CT를 통과해서 3.64A입니다.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 요 전류 2.12A, 요 전류 2.12A, 요 전류 5.49A, 요 전류 3.64A 이렇게 결론의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5번 문제를 보신 바와 같이 A상에는 영상전류, 단락 계정계는 영상전류, A상은 지락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영상전류와 전보화 전류, B상과 C상은 건전상이니까 그냥 전보화 전류만 흐른다. 그런데 전보화 전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유효전류와 무효전류로 나눠진다. 모든 보안은 지상보안인데도 이 문제는 문제 주어진 제시에서 0.8 지상이라는 역류를 분명히 줬기 때문에 더욱더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야 된다. 주의할 점은 두 번째 지문입니다. B상에 흐르는 전류, A상에 흐르는 전류,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전보화 전류와 지락 전류가 같이 흐르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전력 계통에서 발전기 변압기 정설, 또 송전선 신설 정설, 그때 단락 전류가 증가하여 송전선 기기에 손상을 증대시키고 단락 용량이 커지니까 기기의 손상이 증대하고 인근에 있는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럼 이 문제는 송전선로 용량이 증대됐을 때 미치는 영향 두 가지를 써라.
송전선 기기의 손상을 정대하고 인근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답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갖고 기존 문제를 변형해서 문제에 출제하는 형태가 최근래 트렌드인 문제가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이 문제 안에서 문제를 만들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락 용량 경감 대책을 써라. 첫째, 고임피던스 기기를 쓴다. 임피던스가 큰 기기를 쓴다. 우리 단락 용량 PS는 루트 3의 IS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22,900원 25.8의 단락 전격 용량, 차단기 전격 용량을 넣고 IS 고장전류입니다. 그런데 이 고장전류 IGIS는 ZV입니다. 임피던스가 큰 기기를 쓰면 고장전류가 감소합니다. 고장전류가 감소하니까 단락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락 용량 경감 대책으로 그 첫 번째 방법이 고임피던스 기기를 사용한다. 두 번째입니다. 전체 개통 용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모선 개통을 분리한다. 개통 분리를 하게 되면 백파워, 배후 전력이 줄어들어서 유도 장애가 줄어들고 고장이 줄어들어서 고장 구간을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통 분리한다. 세 번째는 한류 리액터를 설치한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렬 리액터, 한류 리액터, 소호 리액터, 병렬 리액터, 리액터의 네 가지 기능도 요약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특히 블루 리액터, 바로 병렬 리액터, 154 변전소나 345 변전소의 션트 리액터, 블루 리액터입니다. 션트 리액터, 블루 리액터.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는 그 첫 번째 방식이 바로 션트 리액터, 블루 리액터, 병렬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락 용량 경감 대책으로 고임피던스 기기를 쓴다. 모선을 개통으로부터 분리한다. 한류 리액터를 설치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단락 용량 경감 대책입니다. 참고로 리액터 종류 중에서 블루 리액터, 병렬 리액터, 154나 345 변전소에 필연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션트 리액터, 그게 바로 블루 리액터, 병렬 리액터입니다. 페란티 현상을 경감한다. 자, 페란티 현상의 원인이 뭘까요? 선로나 기기가 갖고 있는 정전 용량 때문에 무부하 경부하 시에 그 정전 용량의 영향으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발전기에는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필기나 또 실기책에서 자기 여자 현상 방지책 3가지도 찾아서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페란티 현상 방지 대책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한류 리액터를 설명드리면서 블루 리액터, 페란티 현상, 또 자기 여자 현상까지 아울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17번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원래 들어서 예비 발전 설비, 자가용 발전 설비, 충전 방식 이런 부분이 문제에서 출제되는 빈도가 좀 적었습니다. 특히 2회 시험에서는 예비 발전이나 자가 발전, 비상전원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몬에서 제공하는 제3회 예상 문제 1회, 2회 마지막 파이널까지 문제 속에서 비상발전 부분, 예비전원 설비 부분, 이 부분을 나눠서 수록하고 그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UPS 장치에 대한 CVCF, 정전압 정주파수 조정 장치, V, 정전압, F, 정주파수 조정 장치.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고 UPS는 무엇인가? 무정전 예비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래서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CVCF,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 1과 2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1이 뭐겠어요? 1이 입력이 들어와서 정전이 됐을 때 축전지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1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직류 전원을 여기다가 축척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1의 기능은 바로 컨버터입니다. 컨버터. 자, 축전지에 축척이 됐다가 그 전기를 무정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하의 전기를 공급하려면 지금 이 직류를 뭐로 변환시켜줘야 됩니까? AC로 변환시켜줘야 되니까 얘가 바로 인버터, 역변환 장치입니다. 그래서 1번은 변환 장치인 컨버터입니다. 컨버터. 2번은 바로 역변환 장치인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와 연관하여 우리 미디어몬의 3회 예상 문제 2편과 3편에는 비상발전기 용량과 예비전원 설비에서 발전기 면적을 계산하는 요령, 또 발전기실이 갖춰야 할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예상 문제를 2편과 3편에 계속 수록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2편, 3편을 시리즈로 연결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비전원과 비상발전 설비 부분에서는 완벽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저도 이 문제를 수록하면서 과연 올 3회 시험이 2회의 시험이 합격자가 평균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3회 시험의 난이도는 조금 어렵게 공부해 둠이 우리 수험자 여러분들이 합격에 가기 위한 지름길이지 않느냐.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다양한 문제, 잘 안 다루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선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만 최근 7, 8년 사이에는 이 문제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이중모선, 무정전 전원 공급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이중모선에서 평상시에는 넘버원 TL, 평상시에는 넘버원 TL은 A 모선에 연결이 되어 있고 넘버2 모선은 B 모선에 연결되어 있다. 넘버1은 잘 보십시오. 모선 A에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넘버1입니다. 넘버2는 B 모선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B 모선에서부터 넘버2는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A 모선은 이렇게 가서 바로 넘버1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1 부하는 A 모선, 넘버2 부하는 B 모선에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11번, 21번, 22번, 31번, 32번 이 X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달로기 DS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에 11번, 21번 기기의 명칭은 뭐냐? 바로 달로기 DS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20번, 10번 20번, 30번 요 10번은 넘버1을 보호하는 차단기고 20번은 넘버2 선로를 보호하는 차단기고 30번은 모선 연락용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지문에 10번, 20번, 30번의 기기의 명칭 바로 차단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중 모선의 장점. 정전사고 시에서 무정전으로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안정도를 정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중 모선입니다. 모선 점검 시 무정전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계통의 안정도를 정대시킨다. 안정도를 정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원핸드 헬프 브레이크 시스템 1.5 차단 방식이 이중 모선의 가장 핵심적 차단 방식이다. 1.5 차단 방식, 이중 모선 방식입니다. 이중 모선이라면 반드시 1.5 차단 방식을 생각해야 된다. 자, 지문 5개 중에서 1번, 2번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와서 1번, 2번이 답안 작성이 어려우면 2번, 3번, 4번만 답해도 60% 정도의 점수는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 2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부분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1번, 2번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B모선을 점검하기 위해서 절차하는 순서. B모선을 보시면 현재 B모선은 이렇게 해서 보아 B에 TL선로 넘버2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절차하느냐? 보기와 같이 20번, 30번, 10번 온오프 상태로 표현해라. 그러면 B모선을 점검을 합니다. B모선을 점검한다. B를 어디로 연결을 해야 돼요? B모선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보아를 A모선으로 먼저 연결을 해야 됩니다. A모선으로 먼저 연결을 시켰습니다. 31번 ON. 그러고 난 다음에 32번을 ON을 합니다. 32번 ON. 그 다음에 30번을 ON하면 이 모선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선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30번 ON하여 모선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모선에서 이렇게 보아의 넘버2의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1번을 ON하여 넘버2 보아를 A 모선으로 절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1번을 ON했습니다. 21번을 ON하고 난 다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22번을 오프시켰습니다. 오프시켰어요. 오프시키고 30번 계통 연락용 모선을 차단기를 오프했습니다. 계통 연락용 차단기를 오프하고 마지막으로 32번을 오프했습니다. 32번을 오프했다.
자, 그러면 이 모선이 아까 개통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 모선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A 모선으로 연결하고 얘를 다시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부하는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열어서 이 끝까지 같이 열어주면 B 모선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요 순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순서를 잘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B 모선을 점검합니다. 근데 B 모선은 현 상태에서 넘버2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모선은 넘버2에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절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와 이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1번을 ON하고 32번을 ON하고 모선 연락용 차단기를 ON해서 개통을 하나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B 모선에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 B 모선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부하를 A 모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A 모선으로 연결하고 난 다음에 요 부하를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야 B 모선으로 그래서 22번 발로기를 오프했습니다. 오프하고 난 다음에 모선 연락이 돼 있는 이 부분을 이제 B 모선으로 절제되어 있으니까 얘를 열어서 차단기가 먼저 열리고 발로기를 닫을 수 있으니까 요 차단기 30번 차단기를 오프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연결되어 있던 32번 모선도 오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B 모선이 다 A 모선으로 절체가 됐습니다. B 모선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B 모선 점검 후에 복구를 시킵니다. 이제 B 모선 점검 후에 복구시킵니다. 자, 그 상황을 현재 보겠습니다. 자, 그 상황. 현재 모선 점검을 위해서 부하가 B 모선에서 A 모선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 지문에서는 부하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1번 마찬가지로 얘를 연결하여 모선을 개통을 하나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31번을 ON하고 32번을 ON하고 30번을 ON해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정전을 하기 위해서 얘부터 열면 안 되겠죠. 얘를 먼저 닫아버립니다. 닫고 얘를 오프시킵니다. 그래서 22를 ON하고 21을 오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이니까 31을 오프해야 됩니다. 아울러 31을 오프하고 난 다음에 32를 오프시키면 결과 이 부하에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해서 단로기가 열려야 차단기가 열려야 단로기를 닫을 수 있다. 그 개념에서 차례차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심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20문제 영상 중에서 18번 문제의 해설은 피드백을 몇 번 해서 보셔야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이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31, 32, 30. 부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19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근의 출제 트렌드를 보시면 고조파, 외역률, 비정형파 시력값, 그 고조파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조파 성분이 전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경우 부하설비의 과열 및 이상전압의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때 고조파 전류가 발생되는 주 원인과 그 대책을 3가지씩 써라.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변압기의 자기 여자 현상, 변압기의 전기자 반작용, 이런 변압기에서 전압을 변성할 때 변압기의 자기 여자 현상이나 전기자 반작용 이런 것에 의해서 2차 측에 비정연파가 발생합니다. 이 비정연파에서 N이 2, 3, 4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N의 차수가 높아졌을 때 바로 우리는 고조파의 성분이 많이 포함된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파의 발생 원인, 이상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 전기로 또는 아크로 이런 용량이 큰 것을 사용하면 부하 변동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고조파가 많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인버터, 역변환 장치, 또 컨버터 이걸 사용함으로써 부하측에 고조파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는 변압기나 발전기의 전동기의 여자 전류입니다. 변압기나 전동기. 그래서 첫 번째 고조파 전류의 발생 원인, 우리 송전이나 변전에서는 변압기의 자기 여자 현상, 포화 현상, 전기자 반작용 이런 거에 의해서 변전소에서 고조파가 발생되어서 선로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송전선로가 상권선 변압기로서 델타 권선이 상고조파를 제거하는 안전권선입니다. 그래서 고조파 성분을 대부분 다 소멸시키고 선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기구를 사용하다가 보면 특히 역률 개선용 콘덴사에서도 고조파가 발생됩니다. 그럴 때는 N-L- N-C분의 1을 공진 상태로 만들어줘서 5고조파 이상의 고조파 성분을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엑셀 꼴 5고조파면 25분의 XC분의 1. 그래서 요 값이 0.04. 4%인데 실질적으로는 주파수 영향을 줘서 여유를 줘서 6% 정도 여유를 준다. 또 여기에 관한 계산형 문제도 자주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거시적으로 비정형파가 발생되고 고조파가 발생되는 부분은 이거고 지금 문제는 단편적으로 부하설비의 과열, 이상전압을 일으키는 전원의 고조파 발생 요거는 전기로라든가 아크로와 같이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또 직류를 교류로 바꿨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변환장치에 의해서 고조파가 발생하고 변압기나 전동기의 여자 전류 이 3개가 바로 고조파의 발생 원인입니다. 대책으로는 펄스 수를 크게 합니다. 고조파 발생 대책으로는 펄스 수를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액티브 필터라든가 고조파 필터를 사용한다. 고조파 필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콘덴사를 직렬로 설치한다. 아까 여기 설명드렸는 콘덴사를 직렬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사용함으로써 고조파를 공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파 발생은 펄스 수를 크게 하고 고조파 필터를 사용하고 보아에 콘덴사를 직렬로 사용함으로써 고조파를 발생한다. 원인 세 가지와 대책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번 문제, 예상 문제 제1편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역률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역률 개선에 관한 문제는 2024년 1회 문제나 2회 문제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형 문제는 이 문제가 수험자 여러분들에게 복합적인 지식을 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압기 용량이 500kVA짜리입니다. 배전선로의 손실은 40kg입니다. L1 부하와 L2 부하가 L2 부하가 그림과 같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역률 개선용 콘덴사를 넣어가지고 합성 역률을 90%로 계산한다. 역률 개선용 콘덴사를 설치하여 기존에 있는 역률을 90%로 계산한다. 그때 손실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새로운 부하를 정설하고자 한다. 이때 L1 부하와 L2 부하의 부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0.6에 180이고 얘는 120에 180, 160입니다. 이때 보기 지문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기존 역률일 때 기존 역률의 분의 1의 제곱에 개선 역률 0.9분의 1의 제곱 때 기존 역률일 때 40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선됐을 때 손실이 얼마일 것이냐. 이런 걸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이 변압기 용량은 유효의 제곱분의 무효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유효가 얼마인가를 보겠습니다. 유효가 루트 A 부하는 유효가 나와 있습니다. 180kg. B 부하도 유효가 나와 있습니다. 120kg. 그 다음에 무효 전력. A 부하의 무효 전력은 180에다가 A 부하 역률이 0.6을 나누고 곱하기 0.8을 하면 A 부하의 무효 전력입니다. B 부하의 무효 전력은 160kV로 주었습니다. 요게 300이 나오고 요 무효 전력이 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A 부하 B 부하의 유효 전력의 합이 300, B 부하와 A 부하의 무효 전력의 합이 400. 그래서 500kVA의 변압기 용량이 나왔습니다. 부하도 보니까 변압기가 500kVA를 짰습니다. 이 부하를 걸었을 때 필요한 용량도 비상전력도 500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1번 지문 1, 2, 3, 4의 디테일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의 디테일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L1 부하와 L2 부하의 합성 용량은 얼마인가? 아까 설명했는 대로 루트 A 부하 B 부하의 유효 전력이 300, A 부하와 B 부하의 무효 전력이 400. 계산한 값이 500kVA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역률은 얼마인가? 총 변압기가 500kVA, 유효 전력은 300, 역률이 0.6입니다. 다음 지문 2를 읽어보시면 역률을 90%로 개선하는데 콘덴사 용량은 얼마인가? QC는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입니다. 자, P 300kVA 킬로와트입니다. 처음 역률이 0.6이었습니다. 0.8이고 마이너스 목표 역률 개선 역률이 90%입니다. 0.9에 루트 1 마이너스 0.9에 제곱을 한 값이 254.7kVA의 콘덴사 용량이 필요했습니다. 역률을 기존 역률 0.6을 0.8로 0.9로 개선하는데 콘덴사 용량이 254.7kVA의 콘덴사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이제 지문 3을 보겠습니다. 역률 개선 시 손실은 얼마인가? 처음 역률이 얼마였습니까? 0.6분의 1의 제곱이고 개선 역률이 0.9분의 1의 제곱입니다. 손실은 앞에서 설명했는 바와 같이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습니다. 처음 역률이 0.6일 때 손실이 40이었습니다. 0.9일 때 손실은 17.78kg로 줄어듭니다. 요 자체가. 자, 다시 0.6일 때 손실이 40입니다. 0.9일 때 손실 PL2는 이런 식에 의해서 17.78kW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지문 1, 2, 3을 해설했습니다. 4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이 이 문제 중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고 중요한 내용을 묻고자 하는 지문입니다. 자, 20번 문제의 마지막 지문 4를 보시면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변압기 용량을 역률 개선 시 변압기 용량의 한도까지 부하를 정설하고자 한다. 그때 정설 부하는 몇 kVA인가? 정설했을 때 변압기 용량을 보겠습니다. kVA는 유효 전력, A 부하, B 부하의 유효 전력이 300입니다. 그런데 역률을 개선했을 때 손실 전력이 17.78kW가 나왔습니다. 그램을 그려서 설명하면 현재 유효 전력이 300입니다. 손실을 0.9로 계산하니까 17.78이 나왔습니다. 자, 플러스 무효 전력입니다. 무효 전력은 역률 개선 전에 콘덴사 용량이 무효 전력이 400이었습니다. 역률을 0.9로 개선했을 때 콘덴사 용량이 400 마이너스 역률 개선을 했는 콘덴사가 254.7이 나왔습니다. 원래 500일 때 유효 전력이 500일 때 무효 전력이 400이 나왔는데 그 400의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콘덴사 용량이 254.7이 나왔습니다. 2번에서 콘덴사 용량이 254.7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감소되니까
400 마이너스 254.7. 자, 보시면 유효전력은 역률이 개선되니까 이것만큼 늘어났고, 무효전력은 역률 개선용 콘덴사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계산했는 값이 349.42 kVA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에 청설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인가? 원래 500짜리입니다. 349.42만큼의 변압기 용량이 필요했으니까 계산하면 150.58만큼 더 청설할 수 있는 용량이 나왔습니다. 청설 가능한 용량은 150.58이 나왔습니다.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청설했을 때의 변압기 용량은 원래 유효전력이 300이고 역률이 0.6에서 0.8로 개선되니까 17.78의 유효전력이 더 손실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의 유효전력 300과 역률이 개선됐을 때 손실전력, 이것도 유효전력이니까 전체 유효의 제곱에 역률 개선 전에 콘덴사 용량이 400이었습니다. 역률을 0.9로 계산하니까 254.7 kVA의 콘덴사가 설치되면서 무효전력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제곱해서 유효의 제곱과 무효의 제곱을 하니까 349.42 kVA가 나왔습니다. 원래 변압기 용량은 500이니까 349.42를 빼면 150.58 kVA만큼 더 정설할 수 있다. 자, 20번 문제로 미디어몬에서 제공하는 제3회 원래 마지막 전기기사 실기 예상 문제 제1부 마지막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을 처음부터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미디어몬에서는 원래 마지막 제3회 실기 시험을 대비해서 예상 문제를 3번 20문제씩 60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20문제 1편 예상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2편 예상 문제도 곧 제작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예상 문제는 정말 심소숙고하여 제3회 실기시험에 적중할 수 있도록 마지막 예상 문제를 20문제를 뽑아서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꼭 영상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 제3회 마지막 실기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2부와 파이널도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